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멍게맨 레시피의 CPA 멍게맨입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 결과지를 받고 또 토해내네 하고 한숨 쉬는 분들 계시죠? 매번 추가 납부하는 거, 이건 절대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끝입니다. 연말정산 초보자도 단 10분 만에 고액을 환급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추가 납부를 완벽히 막는 핵심 포인트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실전 노하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은 이렇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와 계산 흐름은 무엇일까요?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는 5가지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2025년 개정세법까지. 이 정보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연말정산 도대체 뭘까요? 세금 정산의 진짜 의미. 자, 그럼 연말정산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세금을 미리 떼어갑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떼어가는 세금은 여러분이 결혼했는지,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일괄적인 기준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연말정산은요, 1년이 끝난 후 여러분의 개인 사정을 뒤늦게 반영해서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와 진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이 둘을 비교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과정입니다.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환급,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미리 낸 돈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 아쉽게도 토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의 내 금융생활 성적표를 제출하고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8단계. 자, 이제 내 돈이 어떻게 환급액으로 바뀌는지, 세금이 계산되는 8단계 흐름을 빠르게 같이 훑어볼게요. 여러분의 월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1단계, 총급여. 가장 먼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처럼 세금이 안 붙는 비과세 항목은 여기서 제외된 순수한 월급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근로소득공제.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받는 기본 할인 같은 거예요. 일하는 데 쓴 비용을 나라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단계입니다. 3단계, 소득공제 적용. 드디어 우리가 챙겨야 할 공제가 나옵니다. 인적공제, 연금,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처럼 여러분의 개인 지출과 상황을 반영해 세금 계산에 기준 금액 자체를 확 깎아주는 단계예요. 4단계, 과세표준 산출. 3단계까지 공제를 다 받고 세금을 매길 금액이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금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거죠. 5단계, 세율 적용 산출세액. 4단계에서 정해진 금액의 세율을 곱합니다. 연봉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서 원래 내야 할 세금 총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6단계, 세액공제 차감. 이번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핵심, 세액공제 차례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급액을 직접 늘려주는 항목들이 바로 여기서 최종 세금에서 할인 쿠폰처럼 쏙 빠져나갑니다. 7단계, 결정세액. 6단계까지 공제를 다 적용하고 나서 결국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확정됩니다. 8단계, 기납부세액과 비교, 환급 추납 결정. 7단계 최종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내가 미리 냈던 세금을 비교합니다. 미리 낸 세금 원천징수 금액이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득공제 대 세액공제 환급액의 비밀. 환급액을 늘리려면 딱 2가지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예요.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세금이 쌓이는 탑의 높이를 낮춰주는 효과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돈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할인 쿠폰처럼 금액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공제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100만 원짜리 공제를 받아도 연봉이 높은 사람은 연봉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이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죠. 3. 연말정산의 진짜 핵심, 직접 제출, 숨겨진 보물찾기.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찍혀서 회사에 제출됩니다. 자동 반영. 간소화 자료에 있는 것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어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는 항목들이 있어요. 직접 제출, 간소화에 누락되는 항목. 이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핵심은 이 2가지입니다. 첫째, 얼마나 계획적으로 지출했는지. 둘째, 환급 자료를 얼마나 꼼꼼하게 제출했는지. 이 2가지가 바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환급자료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주요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과 직접 제출 서류를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꽂히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혹시라도 놓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 환급액이 커지는 항목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1. 인적공제, 가족 관련. 우리 부모님 공제. 꼭 같이 살지 않아도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가족 관계의 변동, 아이가 태어났거나 결혼, 이혼 등이 있었다면 간소화에 바로 반영 안 될 수 있으니 가족관계 변동 자료나 장애인 증명서 같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 집 관련. 주택 관련 대출 이자 공제는 고정금리에 나눠 갚는 방식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세대주 여부나 집 보유수도 중요하니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 상환 증명서,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을 직접 챙기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결제 방식 관련. 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소용없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같은 간편결제로 쓴 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간편결제 사용 내역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4.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자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꿀혜택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며 실손보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니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따로 챙겨주세요. 6.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는 공제받으면 안 돼요. 만약 이거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 증빙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나 자신이 대학원에 다니는 비용은 공제됩니다. 다만 자녀의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과 장애 자녀만 공제 가능해요. 현금으로 낸 학원비 영수증과 초중고 교복이나 체육복을 산 구매 증빙을 따로 챙겨서 내야 합니다. 8월세 세액공제. 전월세 필수 체크.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계좌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현금으로 낸 건 인정 안 돼요. 9.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 근무 등으로 외국에 세금을 냈을 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적용합니다. 외국 세금 납부 영수증과 현지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내년에 달라지는 점. 2025년 개정세법. 미리 알아두면 내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 개정 전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에서 개정 후 1명 20만 원, 2명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3명 이상부터는 7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져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결혼 세액공제 신설.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결혼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한도입니다. 3. 신용카드 체육시설 공제. 신용카드 공제도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동안 공제를 받지 못했던 체육시설, 즉 헬스장이나 PT 퍼스널 트레이닝 비용 등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30% 추가 적용됩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딱 2가지입니다. 1. 연중 설계를 얼마나 똑똑하게 했는가. 어떤 카드를 언제 쓸지 전략을 짜고 월세나 연금저축 같은 공제 효과가 큰 지출을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 관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가. 오늘 배운 대로 간편결제 누락분, 안경 구매 영수증 같은 직접 제출 자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잘 해내신다면 여러분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러분의 통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돈 버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CPA 멍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